안녕하세요, 할인마빠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우텔 에보트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덕유항공에서 에보트 드론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글화가 되지 않아서 영어로 된 화면을 봤어야 했는데요. 매끄럽게 한글화 작업이 잘 진행되어서 더 쉽게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체를 켜고 조종기를 켜고 조종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기체를 맨 처음 키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먼저 뜨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곳에 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등록이 필요하시면 또 오른쪽에 있는 이걸 누르셔서 이메일과 패스워드 2번을 기록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좌측 하단에 보면 구름이 많은 날씨,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 비행 환경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연결된 상태로 지금 기체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의 로그인 정보, 비행 기록과 나의 장치 기록들이 있습니다. 비행 기록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서 비행을 했는지 그것들이 누적되고요. 비행했던 내용들, 동영상을 찍었던 내용들이 비행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의 장치에 들어가면 이 기체의 시리얼 넘버와 로그인 이메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카메라와 임무 탭이 있는데요. 일단 임무 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 이 임무를 보고 이 에보트 드론을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무는 크게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직사각형, 다각형인데요. 웨이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기체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그대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구간을 정하여서 이 구간을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하방에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직사각형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각형 기능은 직사각형 기능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점들을 이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지형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행 고도는 몇 미터로 하고 비행 속도, 오버랩 정도, 짐벌 피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비행을 시작하면 이 고도에 가서 이 비행 방향대로 진행하면서 하방에 있는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혹 정찰이나 혹 무슨 산업용으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임무에는 이렇게 총 3가지 모드가 있고요. 자, 카메라를 누르면 기체 인터페이스 들어가면 학습센터라고 모터를 켜는 방법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조종기가 모두 2로 설정되어 있음이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의 내용들도 좌측 상단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아우텔 로고를 누르면 아까 나왔던 그 바탕화면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요. 총 16가지의 인텔리전트 사진, 비행 모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이륙하지 않았을 때 이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기체를 이륙시켜서 각각의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비행 시간, 그리고 고도, 거리, 그리고 속도 등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전방위 센서의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톱니바퀴로 옵션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을 어디든 누르면 추가 인터페이스가 떠요. 여기에 GPS가 몇 개 잡히고 조종기 신호가 얼마나 강하고 영상 신호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조종기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배터리 전압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톱니바퀴를 설명하기 전에 왼쪽 로고 밑에 있는 이 하얀색 직사각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클릭하면 지도와 FPV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좌측 상단에 보면 레이더 표시가 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모드가 바뀐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보자면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사진과 영상으로 전환하는 버튼이고요. 가운데 빨간 버튼은 촬영 시작 버튼이고 그 위에 있는 버튼은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세부 옵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을 누르면 총 7개의 설정 탭이 있습니다. 각각의 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행 제어 탭에 보면 초보자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고도나 스피드나 거리 등을 초보자 모드로 한계를 둘 수가 있는 그런 모드이고요. 홈 복귀 고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0m까지 홈 복귀 고도를 정할 수 있고요. 스피드 모드를 누르면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표준 모드는 스피드 한계를 시속 18km나 36km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루디크러스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속도를 54km나 72km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모드에 따라 스피드 모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도 한계는 30m에서 80m까지 옵션을 정할 수 있고요. 거리 한계를 풀으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최대 500m까지 거리 한계를 줄 수 있습니다. 나침판 교정 그리고 IMU 교정은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트 모드는 보트 위에서 날릴 때 홈포인트를 갱신하는 그런 기능인데 보트 모드도 나중에 비행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팅에 들어가면 전면 LED를 끄고 켤 수 있는 옵션, 세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참고하셔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주얼 내비게이션을 보면 장애물 회피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입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정지 화면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 지도 표시는 장애물이 감지했을 때 레이더 맵을 비행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죠. 보조적 하단 조명은 총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단의 조명을 끄거나 켜거나 자동으로 하거나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거나 2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에 보면 하향 비전 포지션 센서를 끄고 켤 수 있는, 수면이 비행할 때 이것을 끄는 게 좋죠. 그런 기능이 있고 착륙 보호하는 기능, 정확한 착륙에 필요한 기능 등이 이곳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종기 모드를 보면은요, 조종기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모드를 모두 1, 2, 3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조종기를 기본 조종기와 보조 조종기로 2개를 매칭할 수 있는 옵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종기 하단에 있는 커스터마이징 버튼을 총 4가지 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OA를 켜고 끌 건지, 그리고 A를 잠글 것인지 안 잠글 것인지, 피치를 0에서 90도로 변환시킬 것인지, 맵을 보여줄 것인지, 카메라를 보여줄 것인지 등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미지 전송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가 전송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배터리에 보면 총 3셀의 배터리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의 온도와 남은 용량, 그리고 방전 시간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전압 경고는 25%로 되어 있고 치명적인 배터리 저전압 경고는 15%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움직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전 시간도 1일에서 총 10일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배터리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짐볼을 보면은요, 짐볼 모드를 안정화 모드로 할 거냐 FPV 모드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짐볼 조정도 이곳에서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짐벌 자동 교정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짐벌 피치 한계를 상방 30도까지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옵션도 이곳에 있습니다. 짐벌 피치에 대한 감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일반 사항을 보면요, 홈포인트를 사용자로 할 것이냐 항공기로 할 것이냐 등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GPS가 잡히지 않아서 할 수가 없고요. 이 거리 단위를 킬로미터로 할 것이냐 미터로 할 거냐, 그리고 파운드법으로 할 거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행 좌표를 볼 수 있는 모드도 이곳에 있고요. 펌웨어 버전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펌웨어 버전도 한번 보시면 이런 버전으로 펌웨어가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맵으로 전환할 것인지 구글맵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맵은 아마도 아우텔에서 만든 맵인 것 같은데 기본은 구글맵으로 되어 있는데 A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보이스 오버와 음성 어시스턴트에 대한 기능들은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하는 것들, 버전에 대한 것들도 이곳에 설명되어 있네요. 인터페이스가 되게 단촐하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세부 인터페이스는 숨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꺽쇠를 눌러볼까요? 꺽쇠를 누르면 더 자세한 카메라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모드에 대한 옵션을 보면요, 맨 왼쪽에는 짐볼의 각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상도 설명을 먼저 볼게요. 해상도가 높으면 파일이 커지고 이미지 품질이 향상된다는 이야기했고요. 8K부터 FHD까지의 화질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프레임인데 초당 프레임은 해당 설정에 따라 변경이 되고 높은 프레임 속도로 녹화하면 슬로우 모션 영상을 캡처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는 거 설명되어 있고요. 60프레임부터 24프레임까지 FHD일 경우에 가장 높은 프레임은 120프레임까지 된다는 것, 그리고 저장 포맷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여기 있고요. MP4는 대부분의 PC에서 사용하기 일반적이고 MOV는 애플을 사용할 때 MOV를 쓴다는 설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출 모드는 오토, 매뉴얼, 그리고 셔터, 프리오리티 옵션들이 있는데요. iOS 및 셔터 속도를 조정하려면 카메라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또는 자동을 선택하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면 됩니다. 수동에서는 EV가 비활성화되고 자동에서는 iOS 및 셔터 속도가 비활성화됩니다.
셔터 속도는 센서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결정하고 셔터 속도가 빠르면 모션 블러가 적은 모션 동작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낮은 iOS는 밝고 화창한 날에 작동하며 높은 iOS는 저조명 시나리오에서 적합하지만 이미지의 노이즈, 또 그레인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있네요. 셔터는 매뉴얼 모드일 때 설정이 가능합니다. 셔터 속도는 센서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결정하고 셔터 속도가 빠르면 모션 블러가 적은 모션 활동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셔터 속도가 느리면 더 많은 빛이 센서에 도달하여 저조도 시나리오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셔터는 최대 8000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셔터 속도가 기록되어 있네요. iOS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iOS에 대한 설명은 이 설정은 이미지 센서를 빛의 감도로 조정하는 겁니다. 셔터 속도가 빠르면 모션 블러가 적은 모션 동작을 캡처할 수 있고 낮은 iOS는 밝고 화창한 날에 적용하며 높은 iOS는 저조명 시나리오에는 적합하지만 이미지의 노이즈 그레인이 증가한다. 그런 설명이 있네요. iOS는 100부터 640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EV는 오토에서만 활성화되죠. EV는 -3부터 +3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 써니 클라우디, 인캠, 네온,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온도에 따라서 커스텀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2000K부터 10,000K까지 커스텀할 수가 있네요. 설명을 보자면요.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 및 비디오의 색 온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하는 장면에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사용자 정의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줌은요. 디지털 줌 효과를 사용하면 카메라 센서에서 자르게 한 것을 확대하여 피사체를 확대가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센서에서 자르면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광학 줌이 아니어서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네요. 총 8배까지 진행됩니다. 오, 장난 아니다. 그런데 DJI 드론처럼 휠로 줌 설정은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화면을 줌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좌우로 벌리는 것으로도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포커스를 보면 자동 포커스는 카메라가 피사체 위치에 따라 초점을 조정하고 수동 포커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카메라 설정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로 놓으면 이렇게 거리를 설정할 수 있네요. 컬러 모드는 노멀, 로그, B&W, 노스텔지어 이런 컬러 모드가 있네요. 컬러를 보면 컬러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후반 작업 없이 사진 또는 비디오 카메라의 모양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사용하면 카메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명암, 채도, 선명도를 조정하여서 독특한 모양을 부여하랍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로 명암, 채도, 선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VI 인터벌을 설명을 보면 픽처인 비디오라고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동시에 정지 이미지를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항공기는 비디오에서 스크린샷을 찍어 JPG로 저장하고 PIV에서는 로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고 PIV 이미지는 녹화 중인 비디오 해상도로 저장된다는 재미있는 기능이 또 있네요. 이것이 영상 촬영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누르면 카메라 설정을 좀 세부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리드는 화면에 이렇게 안내선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중심점은 중심의 정사각형의 중심점 포함하는지 크로스, 서클 이런 중심점을 표현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히스토그램, 노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도 표현할 수 있고, 네, 매뉴얼 포커스 어시스트라는 옵션도 있고, 촬영하는 동안 짐벌 잠금 옵션, D4 같은 경우는 안개 낀 날씨에 이것을 활용하면 좀 안개가 없는 것처럼 찍을 수 있나 봅니다. RIO는 어떤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비행하면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과노출 경고, DJI는 얼룩말처럼 뜨는 게 있죠.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타이틀 파일을 생성할 거냐라는 옵션도 있고, 비디오 인코딩 방식을 H264나 256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저장 위치는 플래시카드나 SD카드로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카메라 옵션에 대한 재설정도 할 수 있고요. SD카드 포맷, 플래시카드 포맷하는 법, 그리고 모델과 카메라 버전들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우텔 에보2의 화면에 있는 모든 메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꼭 필요한 옵션들을 잘 설정해서 원하시는 비행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인맛보였습니다.